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WTO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고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여 활력 넘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며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견고한 농가 소득 안전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와 농협, 농업인,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유기적인 농정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안성맞춤 농산물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여 안성맞춤 브랜드 가치 제고와 안전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농식품 수출 및 로컬 푸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새로운 시장의 개발로 유통 판로 다각화와 안전한 용농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연차별 가문 대책을 수립하여 용농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2019년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워크숍,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농업인과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직거래시장 참여농가 소양교육, 돈용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안성맞춤 쌀 단지 운영, 지역 전략 특화 품목 운영, 벼 대체 장목을 육성하였으며 조언 체계 구축을 3개소에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가뭄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가뭄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 푸드 8개소를 운영 106억 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신규 직매장으로 안성맞춤 휴게소의 직매장을 3월부터 운영 계획 중이며 공도 스타필드 내 직매장을 9월부터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 경로 다양화를 통해 대형 물류 출하에 12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농공산품 해외시장 마케팅을 통해 1,427만 물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중 농식품은 8,500만 물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농특산물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를 통해 매출액 80억 원, 직거래 장터는 3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산물 판매장 1개소 및 스타필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 수출 품목의 발굴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내 농산물과 대기업과의 연계 생산 방안을 모색해 10% 이상 추가 공급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이며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3억 6,400만 원으로 대상 사업은 죽선면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 인초골 마을 만들기, 미양면 갈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죽선면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세부 설계 중이며 서운면 인초골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고 미양면 갈전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착수 사업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젊은 농업인 육성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농업인 중 70세 이상의 인구가 약 32%이고
54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32.5%인 6,367명이며 50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의 약 11%, 2,140명으로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 농업인 육성 계획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0명과 15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4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선발 시 청년 우대 지침을 반영하고 우선 선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3 양성 보게 등의 청년 농부 자생 조직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과 소통을 통해 청년 농부로서 어려운 점 등을 파악, 청년이 우리 시에 정착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성을 만들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쌀 생산 및 지역 특화 품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 및 특화 작목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새로운 소득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 2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성맞춤쌀의 품질 고급화와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벼 대체 작물 단지 육성과 신규 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오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은 2019년 기준 쌀은 323톤 10억 8천만 원, 부식은 484톤 30억 700만 원이며 과일은 43톤 3억 1,5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공급하고 있는 부식용 안성농산물의 공급량은 2019년 기준 2,848톤입니다. 학교급식 공급지원 사업은 17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성과일 학교급식 사업,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초등 돌봄 간식 지원 사업,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여 어린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통한 수익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도에는 푸드플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에는 안성시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우리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기초생활 환경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영농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을 개설고자 사업비 131억 2,800만 원을 투입, 공도읍 고3면의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농로 확포장 공사 등을 적기 추진으로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로 농촌 환경 및 영농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하여간 올해도 우리 안성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작년도 예산이 이제 줄었다고 이제 우리 농민들 간에 이제 의원들 뭐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10억 정도가 이제 주는 바람에 2019년보다 예산이 이제 줄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은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안성이 농업이 지금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예산이 그래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이 지금 이제 우리 1조 시대 아니에요. 1조. 그러니까 6천 우리 예산이 6천 대나 8천 대나 1조 대나 그냥 똑같이면 안 되지 않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농업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좀 소득이 더 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한 가지는 이거 태양광 가져왔는데 많이 빠진 것 같네. 중립리 같은데 하나 중립리장 엊그저께 전화 왔는데 뭐라고 그냥 막 그랬는데 중립리가 없죠 왜?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요. 네. 그 농업진흥 지역 외에는 그 인허가하고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아니 농업진흥 지역 외가 아니라는데. 그 진흥구역도 경지정리가 돼 있더라도 예, 예. 2000년도 이후인가 그때부터는 도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 동네밖에 없는데 삼북리 또 중림리 이런 데는 다 신흥리 이런 데는 다 없네. 저기 농지관리팀 김영선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요. 작년 연말까지 그 태양광 사업이 진행 완료된 필지만 저희가 드린 거고요. 그 이후의 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준공 난 거 말고 허가 난 거 그걸 다 가져와야지. 그래야지 몇 건인지 알지. 허가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니야.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허가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빠진 게 있는데요. 농지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거 지금 아까 중림리 얘기했지만은 예. 중림리도 경리형 이틀에 지금 들어오는데 농지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우리 예를 들어서 농지가 뭐로 바뀌었다고 아까 뭐로 바뀐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진흥지역 이외에서는 그 인허가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허가 거기가 받고 설치하는 있는 시설입니다. 아니 진흥지역 외가 아니라 진흥지역인데. 진흥구역이라 그러면 아직 완공이 준공이 처리가 안 된 경우일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짓기 전에 농정과한테 와서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뭐 버섯 재배사나 이게 농지 이용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농지 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우리 농업정책과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일례로 진흥구역에 축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지 전용 허가나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버섯 재배사도 역시 동일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게 작년까지 2019년까지 준공되고 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한 것을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휴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5개소는 저희들이 성실 경작 명령을 내렸고요. 금년도에 경작을 안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 해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20군데 쉬어봐도 20군데가 되는데 그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송주희 팀장님한테 물었더니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가져온다 그랬는데 농업 지역에 이거밖에 안 된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일단 삼북리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삼북리 하나도 없고 중림리에서도 또 근데 중림리도 하나도 없고 왜 민원이 없는 화곡리만 여기 있네. 내가 민원을 안 넣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닐 텐데 이게. 김창선 주무관 팀장님 한번 다시 들어온 거 있잖아. 예, 예. 중림리 이장은 뭔 얘기예요? 그 중림리하고 삼북리는 작년 연말까지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나고 우리 농정과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이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으로 잡아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짓고 나중에 이제 농지 이용 행위잖아요. 네. 이 농지 이용 행위니까 여기 조사를 하는 게 뭐냐면 농지 이용 행위로 시설을 지었는데 그 시설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조사를 하는 그것만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지로 이용이 안 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농지 이행 강제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하면 다행인데 안 해고 뭐요? 그냥 재배사만 말로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이장님들 그냥 온 지금도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일주에. 근데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다른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의원님. 예, 안성 농업농촌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단계라고요. 심각한 단계가 아니고 심각 이상을 넘어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 예, 예. 정도. 그 젊은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농업경이 그 후계자 육성하는 거하고 지금 청년 창업농 육성하는 거하고는 지금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죠? 예, 별개 사업입니다. 맥락은 비슷한데 약간 그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각각 그 선정 인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비슷한 선정 그 인원입니다. 한 15명 정도 내외에서 선정이 됩니다. 청년 양쪽 창업농이 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지만 1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설명하시면서 고3 지역에서 좀 뭐 그 자발적인 자생적인 뭐 조직이 생겨나서 앞으로 계속 그 연계소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예. 말씀 간단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고3 지역하고 양성 보계 그 친구들이 그 40세 미만이고 대부분 이세농이죠. 네. 이세농인데 그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임을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차례 가서 그 농사짓는 현장 가서 2차례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앞으로 청년농을 육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부터는 좀 더 제가 다니면서 우리 뭐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친구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고충이 뭡니까? 이분들의 기반이 없는 거죠. 기반이 없는 거고 지금 그 친구들이 작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그 자기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용농 규모가 작은데 내가 어떤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는다. 과거에 우리 농업 정책이 고령자, 부녀자, 농사 많이 짓는 사람 이런 정책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착해서 하고 싶어도 하는 걸 못 하는데 뭐 어떻게 와서 정착을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뭐 농업직 공무원이지만 저도 좀 잘했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사실상 어떠한 보조 지원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기반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걸 사실상 선호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성 뭐 이세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안성에서 원래 이제 태어나서 여튼 자란 분들인가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15% 정도, 네. 20에서 15%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특히 이제 이세농 같은 경우야 이제 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예. 농지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있겠으나 이제 이제 도시 생활이 나름대로 힘들어갖고 농업에서 뭔가 좀 살 길을 찾아볼까 해갖고 이제 그 오는 청년들도 적지 않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일차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먹고 살려면 당장 이제 농지가 필요한 건데 네. 예, 뭐 돈이 있었고 농지를 뭐 사갖고 어떻게 뭐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대부분은 여튼 이제 그 부분부터 일차적으로 여튼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안성시만의 별도 시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일단 뭐 저희들이 뭐 종합계획을 만들고 뭐 네네. 특별한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시책을 만들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바꾼 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령자, 부녀자 뭐 이 순서를 청년으로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를 네. 농림부에서 뭐 어떠한 지침이 오든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오든 청년은 우선으로 주는 걸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무조건 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인 농지 임대나 예를 들면 그 농지 임대차는 그 네네. 농지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농지은행에도 거기도 우선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우선 임대차를 주게 돼 있고요. 논 같은 경우는 이제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여튼 이제 그 정착해서 여튼 그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튼 생활상의 애로사항들이 이제 분명히 저는 좀 있습니다. 돌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돌출되는 문제점을 좀 우선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저 밑에 뭐 전라도나 뭐 여러 지역에서는 다양한 어떤 시책 사업이 좀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자발적으로 지금 모임이 생겨났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단위의 그 아래로부터의 여튼 이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문제 해결의 부분에 시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좀 유형들을 분리해서 하나하나 저는 좀 시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낮은 단위 것이라 하더라도 좀 필요하면은 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로컬 푸드가 조금 이제 시기가 많이 좀 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도약하는 뭔가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여전히 이제 그 상승 단계의 곡선의 일정 시점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받아서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로컬 매장이나 새벽 시장에서는 그 더 이상 큰 폭의 그 매출 증가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벽 시장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 한계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가공품 위주로 네. 가공품을 좀 더 그 육성을 지금 하려고 다양한 가공품이 나와야 그 가공품을 만드는데 원료를 안성 걸 사용하고 그거 판매로 인해서 또 수익을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에 그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 1억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그게 그 조금 어렵긴 어려운 일이지만 수출까지도 한번 제가 연결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튼 뭐 굳이 가공 분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여튼 센터가 조성되어지는 근본 취지가 이제 가공산업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뭔가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설치가 됐지만 사실상 거기서 훈련되어지고 뭐 하신 분들이 실적으로 자기 조건에 맞는 이 가공 산업으로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하고 조금 농정과가 농기센터하고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플랫폼 네.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고요. 근데 지금 그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짜주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거기서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을 해서 그 상품성이나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창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마케팅을 추진한다 그러면 저희 거하고 추진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농정과하고 농기센터가 좀 더 친해지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공동으로 또 모색할 수 있는 분야 공통 분야가 굉장히 이제 많은 과인데 실제로 그렇게 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고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진 않습니다. 여튼 그렇게 뭐 느껴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좀 더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이제 그 푸드 플랜 이제 기본 계획 이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농협별 지금 그 지역 특화 장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성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그 유통 물류센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있죠. 인프라가 있단 있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생산되어지는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계획적인 여튼 생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한축하고 이것을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안성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유통 물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게 잘만 이루어지면 그 생산자 소비자가 얻는 그 긍정적 효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그동안 그 안성시가 이 그 농정 분야에 있어서 뭐 관심을 가지시면서 노력을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크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 대형 물류통에서 나가는 게 지금 200억이 채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 말씀을 드리면 연결을 시켜뒀습니다. 저희들이 네. 연결을 시켜놓으면 농산물 가격이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도 물건을 매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일례로 뭐 배를 예를 들면 배 하나에 100원인데 안성 거를 120원 주고 살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그 특히 경기도 지역이 굉장히 농업인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유통하는 시장이 가깝다 보니까 시장 가격의 민감도가 너무 크세요. 그래서 대량 폭락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와서 꼭 좀 해야 된다 네, 얘기를 하면 네. 저희들은 가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급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옵니다. 네, 네. 그러면 농민들도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하나도 안 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느 해는 많이 됐다가 적게 됐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연중으로 저희들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농식품 물류센터를 또 갔다 왔는데 그 마케팅 팀장하고 거기서도 저희들이 얘기한 게 연중에 나가는 단가 중에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그 품목을 우리한테 주고 단가를 우리한테 주면 그 단가에 맞출 수 있는 농업인이 있으면 그걸 그룹화 시켜주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예. 긍정적인 답변은 얻고 왔습니다. 네. 근데 농업인들이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농산물 수요 공급 문제가 여튼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뭐 궁극적으로 또 안성시 농정에 있어서는 이 지속 가능한 농업 부분을 어떤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생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지 또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뭐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적극적으로 지금 그 대화하면서 그만큼 농업이 갖는 공공성도 있지만 그런 계약 부분이나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책임성이 또 뭐 있는 것이니까 일단 공공성 측면에서는 그 시스템을 갖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이 책임 체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가 나름대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뭐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네. 저희들은 아니고 저희 과가 아니고 제가 농업인들을 설득 못 시키는 거는 제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들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의 책임을 갖고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적인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마늘 양파 단지라든가 이렇게 보조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기종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그 농림사업 시행지침상의 관리 기간은 그 시설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10년, 7년, 5년, 3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경미한 그 장비 같은 경우는 3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갈 경우, 건물이 있을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년 안에 기계를 판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건물을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변상 조치를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을 안 하면 그 관리 기간에서 남은 잔여 일수만큼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회수를요. 네, 그리고 목적 사업이 농업을 위한 목적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당초에 뭐 배를 위한 시설이었다. 그게 만약 뭐 포도를 위한 시설로 바꾼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 기간 내에는. 그리고 아울러 건물 같은 경우는 부기 등기라고 그래서 아예 등기부 등본에 그 지원 사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나 양도가 참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또 농정과 사업 중에서 이게 이제 수리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논이나 양수 시설이 안 돼 있는 논에 네네. 우리가 둔봉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둔봉을 설치를 할 때는 그냥 사용 승낙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사업들이 뭐 다른 뭐 영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뭐 미뤄 제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장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둔봉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대부분의 농지 소유주세요. 그 인근의 네. 소유주.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저희들이 좀 안이한 판단일지 몰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이게 무슨 뭐 3년이건 5년이건 7년이건 무슨 그 기준된 기간 안에 네네. 이게 손실이 뭐 됐거나 변형이 됐거나 네. 뭐 없어졌다거나 뭐 팔려가지고 이게 다른 용도로 뭐 이렇게 사용이 된될 때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회수 방법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그것도 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내구 연한이 내구 연도가 있습니까? 그 둔봉 같은 경우는 내고 연한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 사업이고요. 이제 금액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 둔봉이 근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개소에 뭐 한 2천 정도, 뭐 이렇게 뭐 작은 데는 뭐 1,000 정도도 들어가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이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때는 이렇게 보조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회수할 그런 그 그런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라고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돼. 그리고 설치할 때도 지금 우리가 2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공식적인 것만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사람들 만나면서 양호장 생각이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지 관리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 작년에 우리 여기 주요 사업 성과에 보면 이제 저온 저장고를 3개소로 이렇게 신축을 해서 추락이 조정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에 많이 이렇게 이바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양파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우리 관내 저온 저장고에서는 어떻게 저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계약된 물량들이 관내의 인근 저온 저장고에 이게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제가 신안군을 한번 갔다 왔는데 여기 우리 그 경기도 물량이 신안군 저온 저장고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저온 저장고의 농협에다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업은 반드시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인 저온 저장고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개인 소형 저온 저장고라고 그러죠. 이런 저장고도 생산농가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서 그 생산농가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출하 물량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농기계 보조 사업을 또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소형 밭작물 기계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 관리기 같은 기계죠. 이런 기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지금 3곳이 있고 올해 이제 서운 미양의 남부 임대 사업소가 이제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 사업소에 가 보면은 뭐 다양한 밭작물 기계들이 있고 특히 관리기가 구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리기 같은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도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기계들은 뭐 보조를 받아서 뭐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넣는 데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없는 그런 기계로다가 이렇게 보조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관리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농업인이 신청한 관리기 신청 대수가 295대입니다. 근데 제가 도에 신청한 거는 40대입니다. 그 이유가 관리기를 쓸 영농 규모가 안 되는 분들한테 드려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공무원으로서 할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다가 제가 그런 건의를 그렇잖아도 했습니다. 지금 농가단이 보조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게 과연 농기계 업자가 좋은 일이냐, 우리 농업인이 좋은 일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소규모로 쓰는 우리 관리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이제 임대사업소가 있으니 임대사업소에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바꿔달라.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보조가 도비 보조가 30%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 같은데 70%는 안성시에서 되겠다. 그래서 농기계 사업소에 넣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건 제가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포스트 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수상을 했고 또 전국 친환경 비료 공급 정책평가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경기도 지푸드숍 2019년도 최우수상도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참 저도 시의원을 떠나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올해도 우리 안성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시태 의원님. 네, 황림태 의원입니다. 그 안성시 그 농업정책과 안성시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고 유통하고 뭐 그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데 저는 안성시 농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는 아실 거예요. 일단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일단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방침은 안성으로 방류수를 한다는 게 거의 그들의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안성시가 지금 이 물을 우리가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평택구로 떨어져서 평택구에 있는 물을 금강주수로 떠올리는 거고 또 한천으로 방류 시에는 고3 양성대덕, 미양공도, 금강주수로 갈 때는 금강면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일부 그럼 안성시 농업에 전체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특히 농업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거 주도적으로 이걸 많은 제안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업무도 중요하지만 큰 위기에 봉착했으니 농업정책과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여기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 SK 산단의 그 폐수가 내려오는 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한 게 그 저희 과에서 우선 판단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지금 거기 TOC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면 TOC 기준으로 인증을 해주거든요. TOC 기준을 문제 삼은 것도 저희 과입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로 폐수가 유입이 안 되는 거를 저희들도 또 논리적으로 저수지라는 게 수질 개선을 위하면 뭐 TOC 기준에 맞더라도 수질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 연도 이후에는 준설이라는 거 필요한데 37만 톤이 들어오면 준설을 절대로 못한다. 이제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 건의한 게 뭐냐면 저수지로 물이 유입될 경우 그게 지하수로 침투됐을 때 당신들이 중금속 함량을 오픈을 안 하는데 뭐가 있는지 오픈을 안 하는데 그게 지하수 유입돼서 사람이 음용을 하거나 축산이 먹었을 때 곧 뭐 소가 먹었을 때 결국은 그게 인체에 축적되는 거다. 이런 사항도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91년도에 고3이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럴 때 나왔을 경우 그 37만 톤이라는 게 우리가 갈수기 때는 많은 물이 아니지만 홍수기 때는 엄청 많은 물이다. 이제 그 문제 또 지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강우 때 지금 37만 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논에 있는 그 배수로가 그 한천에서 그 높지가 않습니다. 배수로 그 통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만일에 그게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되지만 우리 쪽으로 온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그 중금속 함량을 알아야 우리가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도 분석해보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예산안 심의할 때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안성천 한천 수위가 일반 농경지보다 높아요. 지난번에 그 농업기반공사하고 현장 실사 다 했는데 그래서 제 양수기 설치를 많이 건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평상 우기시에 그 물들이 넘치면 그냥 침수된 상태로 농경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성시 농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영향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뭐 환경과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농업과도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주시에서 꼭 방류수가 안성으로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안성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이 이익은 저쪽에서 보고 피해는 우리에서만 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 249페이지에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전에 안성의 고령화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시나요 혹시? 그 타개책으로 이제 청년 농업인을 육성코자 한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을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미 많은데 타개할 대책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바닥에 우리 기저에 있는 우리 새로운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농업인을 그래서 육성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청년 마을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청년 마을을 좀 단지를 조성해서 외부에서 안성으로 들어오게 해서 보금자리나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세대를 이용해서 스마트팜 그런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좀 틀려지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농식품부에서 청년 마을을 하고 있지만 그게 만일에 극오지나 이런 데로 시골에 들어가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살라고 하는 친구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안성에서도 지금 일죽에서 농사 짓는 친구들도 안성에서 아파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의 의식 속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 농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농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뭐 이런 게 너무 고가의 기계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중앙대학에서 이제 스마트팜 ICT 농업을 연구하는 연구비를 국비로 받았습니다. 내년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일반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야지, 특수한 사람이만 할 수 있는 걸 개발하면 그거는 연구 목적에 맞지 않다. 반면 근데 일반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걸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안성이 독갑도시로 인해서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농업도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 시기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우리 후계 농업인들도 분명히 열심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다른 청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제도적인 걸 선택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에서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농업 집약적이라 그래야 흔히 말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계적인 생산적인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안성도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산업과 농업이 같이 변하는 그런 구조를 맞추게 된다면 좀 시기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추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안성에서는 느끼는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크게 보면 제가
금년도에 푸드 플랜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하고 내년도에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넣으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럼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으면 우리 일반 회사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성 농산물로 가공을 해서 그 안성이 발전할 거니까 그때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하면 우리 농업인들도 좀 더 안정된 영농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고 아직 시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이지 못할 때는 다른 잘된 부분에 대해서 모방을 해서 우리 걸로 바꿔서 변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그 너무 원에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보다는 울타리 좀 벗어나서 생각해보고 다른 걸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접목시킨다 그러면 좀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정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